네, 오늘 생일 맞으신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짧으면 제가 드렸습니다. 아유, 네, 벌써 마셨습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생일을 3번 축하를 받아서 음력이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오늘이 진짜 제 생일입니다. 그럼 음력으로 양력으로 생일이십니까? 음력으로 지냅니다. 음력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516이네요. 네. 네, 하여튼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5월 16일입니다. 예, 5월 16일.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그 답답한 최고위원회를 마지막에 뻥 뚫어주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이다 발언 왜 그러셨습니까? 그냥 화나서요.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사실 참 이게 그 최고위원의 권한이라는 것 중에 의결기구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의결기구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이 마이크 권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도 당대표 선거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최고위원 선거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하물며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 선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정치인들에게 마이크 권한이라는 건 엄청난 것인데 네, 엄청난 것인데 이 마이크를 월요일 목요일마다 전 방송사가 나와 있는 데서 내가 발언을 할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럼 이 발언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발언들은 우리들의 당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민주당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여당이 잘못한 것, 이재명이 잘못한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국민들께 알리는 장이 되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여기를 특정 계파의 정쟁용 장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전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당에 이로울 것도 없고 당 내부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예. 그리고 또 이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이크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언론에 나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책 방향들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인데 여기에 지금 정쟁의 시간으로 그것도 내부 정쟁의 시간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당대표를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우리가 6.3 지방선거 이후에 참정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당원들의 참정권이 보장된 당대표이고 최고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해도 진짜로 참고 참는 거는 그 역시도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도를 넘었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 이후가 아니라 이전부터도 이게 비공개 회의, 그러니까 사전 회의가 있어요. 최고위원들이 각자 모여서 오늘 이런 주요 안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건을 다뤄야 된다라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예. 내부의 갈등 문제를 조율하기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비공개 회의, 사전 회의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폭탄 터트리듯이 내부의 갈등 유발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사실 이때까지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를 한 3-4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3-4번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도를 넘어도. 장동혁 대표를 도대체 그렇게까지 비판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그걸 공개 저격해서 이거 공개 저격 아닙니까? 그냥 예. 그 앞에서. 이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예. 지금 당원들이 당대표 내려오라고 했나요? 당원들이 당대표를 일제히 내려오라고 한다. 이래도 지금 이게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렇죠.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왜 본인들 특정 계파 몇 명이서 계속 이걸 전체의 의견이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문제를 만드느냐. 근데 그 최고위원회를 우리 일반 당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최고위원회를 하면은 회의 공식이 이제 오픈되는 회의하기 전에 비공식 회의가 앞뒤로 있는 것인지 의견 조율은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9시에 통상적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죠. 예. 그러면 이게 10분 전에 전체가 함께 자리를 합니다. 그 여포실에서. 이제 이걸 통상 뭐 비공개 회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회의 시간은 아니고 예. 뭐 여기에 간단한 담화 정도를 하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뭐 8시 반이나 8시 20분 정도에 최고위원들만 모여서 별도로 회의를 해요. 예. 여기에 요즘에 거의 다 안 나오세요. 어허. 자, 그럼 여기에 나와야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최고위원회 멤버들이 내가 오늘 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미리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거나 좀 그러진 알 수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본적 전제하에서 당연히 당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발언을 할 것이라 믿는 것이죠. 왜?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어허. 당원들을 대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제 이 최고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또 비공개가 있었죠. 잠깐. 아, 예. 여기 신동욱 최고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 어떤 이야기 예. 하셨죠?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다. 옛날처럼 당대표 후보 나와서 1등 당대표 되고 2등, 3등, 4등 막 최고위원 되고 하던 집단지도 체제가 아니다. 그렇죠. 당대표에서 당대표 나올 사람들은 당대표에서 이미 경쟁을 마치고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 것이고 단일 지도체죠. 예. 그리고 최고위원 경쟁 후보자들은 별도로 나와서 최고위원이 된 것이다. 우재준 너는 청년 최고 나온 거 아니냐. 너 나랑 경쟁했냐.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에를 마치 집단지도 체제의 장처럼 예. 네가 우리랑 똑같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어허. 왜 이렇게 나대 계속 왜 이렇게 사고를 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 당에서 의원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전 돌이켜 보세요. 이준석이 당 대표였을 때 의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황교안 전 대표였을 때 의원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나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청년 최고 나와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 대표 나와서 줄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자, 그러면 이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정말로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언권을 안 줘요. 이 최고위원들 외에는 원내대표 외에 발언권을 안 줍니다. 거기 옆에 국회의원들 사이드에 쭉 앉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말 한마디 하려면 손 들고 발언 한 번만 해도 되겠습니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발언권을 다 주지 않아요. 예. 이게요, 지금 당의 서열이에요. 네, 여기에서 당의 지도부인 거예요.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최고위원. 이 사이드에 국회의원들이 쭉 앉아 있는데 여기에 원내 지도부 등이 예. 앉아 있는데 예. 발언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손을 들고 저 혹시 발언권은 없지만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간혹 나오는 풍경입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자리에서 맨날 하는 짓이 당대표 공격하는 것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제가 이걸 발언 순서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님, 원내대표, 그다음에 수석 최고, 그다음에 저 차석 최고. 예. 네, 그다음에 이게 득표 순이에요. 득표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출되지 않은 조강한 최고가 지명직 최고가 하는 최고.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제 순서가 앞쪽이다 보니 제가 맨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제 순서가 앞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예. 아, 그렇군요. 조강한 최고가 맨 뒤니까 받아쳐 주시는 거고. 근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선을 넘었다. 예. 이게 사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최고의 발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한다는 거 부담스럽고 별로 좋은 모습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우재준의 발언으로 온 언론이 도배될 거거든요. 예. 누군가가 한마디 해줘야 이게 양쪽 의견이 나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제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혼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맞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뭐 신동욱 최고께서도 굉장히 비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너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최고위원 멤버라고 해서 너 우리랑 같은 권한도 아니고 당대표랑 같은 권한 아니야. 지금 집단 지도 체제 아니야. 이 말을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이다. 네. 자, 우리 방금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지도 체제는 소위 말해서 위원장은 있으나 그 위원들이 다 한 표씩 행사하는 어떤 권한이 좀 분산되어 있는 커미티 같은 거예요. 집단 지도 체제는. 이건 주로 야당이 많이 채택하는 기구이긴 한데 이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를 당원들이 총투표에서 뽑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참 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자리에 나와서
허구한 날 당대표 사퇴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저 게임 룰 위반인 겁니다.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또 특정 개파에서 계속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정확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당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할 때 당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 의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개파 정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내가 당대표 될 자신은 없어. 내가 1등 할 자신은 없어. 근데 내가 당대표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싶어. 근데 내가 2등, 3등은 할 것 같아. 4등 할 것 같아. 예. 집단 지도 체제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후보에 나선 다음에 1등은 당대표, 2등이 수석 최고, 3등이 최고위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당대표의 표수를 받았으니 나도 당대표와 준하는 권한이 있어를 주장하는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거는 1등 할 자신 없는 그리고 분탕력이 강한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왔다. 분탕력이 강한 당 개판되는 겁니다. 당이 엉망되는 거죠. 개판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지금 어제 그 최고위원회 회의 도중에 사진이 한 장 찍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우리 그래픽 그 징계위 명단 강명구 의원이 이렇게 텔레그램 뭐 보고 있는데 그걸 뉴스원 사진 기자가 착딱 찍은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치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거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거기에 뭐 배현진 뭐 등등 이름이 싹 다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 사람들을 좀 징계를 해도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누가 보낸 문자죠? 그게 전화 안 지금 나왔죠? 당직자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직자로 돼 있는데 오늘 우리 그 몇 번째 그 그래픽이냐면요. 일단 말씀드리면 선관위 특검 성공 조건 다음 그래픽입니다. 살생부 명단인가? 이 사진,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좋아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네,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저 사람 따져봐서 적절한 명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구갑 한동훈 선거지원, 배현진, 진정호, 김종혁, 박상수 등 당대표 박민식 후보 등에 대한 막말 비하성 발언 한기호 등 주의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살생부 명단입니까? 저런 문자는 그냥 저한테 하루에 지난 작년 9월부터 수십 통 와요. 아, 그렇군요. 그냥 정말로 많이 오는데 강명구 의원 이거 왜 찍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찍히는 건 전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봐요. 근데 저런 문자들은 수시로 오는 것이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 10월부터 주장하고 있던 것이다. 9월 10월부터 작년 9월 10월부터. 예. 예를 들어서 당의 기강이 바로 서야 당내 원칙과 기준이 쓰는 것이고 예. 그때야 당대표를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이때까지 지금 개혁을 한다, 당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역사 한번 보세요. 왕권이 약화되어 있을 때요. 이 리더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그래요. 예. 우리 당이 당대표의 권한이 정말로 하찮다 보니까 당원들이 뽑았던 당대표가 임기를 마친 적이 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만 8년인데 8년 동안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지휘한 시간보다 권력자들이 뒤에서 뽑은 비대위원장이 지휘한 시간이 더 길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원 뜻이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에.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임기를 못 마치는데. 예. 근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왜냐면 처음 우리가 당선되자마자 9월부터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뭐 한 게 없어. 한 것도 없는데. 나 이제 임명되는데 그냥 당대표 물러나래. 전당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악의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하고 당만을 공격하는 자들은 분명한 해당 행위이니 예.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아직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저는 아직까지도 얘기해요. 처벌이 기준과 원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당 내에서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기준과 원칙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한동훈 사건 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이어서 지금 당에서 제명시킨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여도 김민수여도 신동욱이어도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그렇죠. 겁니다. 신상 필름이 그래서 저는 확실히 계속 사건에 집중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민주당이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가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민주당에서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당대표만 공격하면서 당대표를 흔든다. 이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지금 민주당은 최소한 그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 있는 당이고 네. 우리 당은 이게 완전 나일론이다. 나일론이다. 네. 자 그러면 이거 경상도 말로 하면 나일론뽕. 나일론. 나일론뽕. 그러니까 짜가 지금 이게 짜가 가짜 네. 자 기준과 그런데 원칙이 없어. 예, 기준과 네. 원칙이 없다. 뭐 이연령 비연령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렇게 당이 운영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당은 당규가 있고 그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이 120만 명 가까이 있는 공당에서 국고 보정을 받는 공당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7월 6일 날 지금 언론 보도로는 윤리위원회가 뭐 심사를 위해서 소집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 징계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이름 명단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해당 예. 행위를. 예. 그럼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리위 거쳐야 될 것이고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제도 이 부분이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께서 마치 누구누구를 징계할 것처럼 실명을 막 거론했잖아요. 최고위에서. 예. 장동혁 대표가 실명 거론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예. 자기들이 지발절인 거야. 예. 지발절에서 날 징계하겠다면 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까 자기 발절이겠지. 도둑이 제발저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회 때 하셨던 말인데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자. 나는 징계 얘기를 하면서 단 한 명의 실명도 거론한 적이 없다. 이게 팩트인데 마치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누구 지목해서 마치 방송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 회의장을 당의 분열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분열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당원들이 낸 이 징계 요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당원들이 낸 징계 요청서가 제가 볼 때 전달이 잘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 당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예.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이 당원들의 이런 징계 요구서 같은 것들이 한두 장이 아니라 예. 수만 장을 모아오고 수천 장을 모아오면 이거 당에서 검토는 해야죠. 검토는 해야죠. 무슨 일인지 검토를 해야죠. 그게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입법이나 악법이나 뭐 어떤 것들도 5만 명 이상이죠. 예. 동의 서명을 하면 그걸 검토하게 돼 5만 있는데 명이죠. 예. 당에서도 지금 이게 적지 않은 분량의 동의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검토는 해보는 노력은 해야죠. 근데 이거를 지금 지난주였죠. 저한테 제출을 안 받아준다라는 민원이 막 있었어요. 제출을 안 받아준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또 이거를 내부에 얘기해서 왜 민원 이런 서류가 들어오는데 당원들이 제출하는데 서류를 안 받냐? 예. 왜 안 받냐? 이거 핑퐁 치냐?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접수를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뭐 저한테도 온갖 민원이 다 옵니다만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어쨌든 간에 뭐 가급적이면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당사에 제출이 안 된다라고 해서 민원이 많았어서 지금 이것도 가운데에서 좀 가교 역할을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자, 이렇게 그 당원들의 민심, 당원들의 총의를 제대로 당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걸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국힘당 내부의 정치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열차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그게 당 지도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선관위 특검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이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여론이다. 근데 이 여론이 그냥 형성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01을 넘겨가기 시작해야 위기감을 느끼고 60 맞습니다. 정도에 이르렀을 때 60을 넘길 때 여야 아젠다에 구분 없이 통상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인들이 판단할 때 이게 60%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허. 그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특검을 같이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제 물타기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제가 이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 제가 캄보디아 건 같은 경우요. 예. 캄보디아의 국민들
납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좀 제도권에서 파헤치면서 계속해서 맞아요.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처음에 민주당의 반응은 완전히 강하게 김민수 전쟁론자까지 나왔어요. 어허. 내가 당장 캄보디아 들어가서 국민들 구해와라 막 그때 전쟁론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이현주 그때 제 기억에 이현주 박찬대 등이 국민들 구해와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걔네들 이상한 쇼까지 했죠. 그럼 이게 국민 여론이 움직일 때인데 지금 국민 여론이 뭔가를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고 이게 60%가 넘어가는 것 같고 국민 여론들이 심상치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동조를 하기도 한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본인들이 볼 땐 이거 최소한 60%가 넘어가는 여론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허. 일단 첫 번째로 속으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절차가 그럼 지금 특검법이 발의돼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렇죠. 그럼 발의돼야 특검법이 되죠. 국회에서 발의돼야 되는 것인데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어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가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해서 가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검법 발의할 때 전원 참석할 거라고. 그럼 이게 결국에는 150명이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죠. 150명이. 예. 근데 우린 국회의원이 110명뿐이 없어.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의 의원 40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특검법의 세부 안건으로 한참을 싸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일단 당론으로 민심 안 좋으니까 특검 당론으로 찬성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세부 안건으로 협의 안 하면 돼.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냥 팩트라고 보시죠. 페인트 모션이다. 네. 그러면 세부 안건으로 특검 누가 임명할 거야, 누가 추천할 거야, 특검 기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특검 여기에 방식, 범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놓고 협의가 안 되게 해서 질질 끌면서 예.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한다. 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의 강도를 더 올려가야 된다. 이거 전국 투쟁으로 완전히 확장돼야 되고 여기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당과 싸우지 말고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정치인들이 이 가능성이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결국은 중요한 것이 특검법 발의가 통과돼야 되고 그럼 이거요 지금 야당들도 압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범야당, 범여권 그렇죠. 여기까지 압박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들도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게끔 만들어서 최소한 40표가 더 나와야지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특별검사를 추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당은 배제돼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한 두 곳 중에서 한 곳씩 추천해봐라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들이 주도했던 내란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을 추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각각 한 명씩을 추천했고 실제 각각 한 명씩 추천했지만 특별검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했던 검사 한 명씩 그냥 그대로 낙점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지금 이 특검을 주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어디 개혁신당이 추천해야 되려나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검보를 뽑거든요. 특검보들이 통상 4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특검보가 4명씩 있었습니다. 예. 또 여기 파견검사들까지 하면 파견검사가 뭐 40명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70명까지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만 210명에 달아났어요. 맞습니다. 그게 조사할 게 있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번 성관이 특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대로 된 수사 인력이 충분히 들어와줘야 된다. 수사기관이 확보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사의 범위를 투표지 부족에 한정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투표지 부족 문제만 가지고 투표지가 부족했던 곳에 니네 왜 부족하게 찍었어? 라고 해서 이 사람들 처벌하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 뭐죠? 이거 업무상 가실 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업무상 가실 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밝히고 싶은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 투표지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야. 예. 있는데도 안 줬어.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특검의 범위라든지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 방식이라든지 예. 특검의 내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의를 볼 텐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못할 얘기들을 할 것이다. 민주당 한 명 추천하고 국민의힘 한 명 추천하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뽑자. 이런 짓들을 할 수도 있고 특검의 범위를 투표지 부족 사태에 제한하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을 받게 하려면 우리들이 이 여론을 계속해서 범국민적으로 더 확산시켜야 된다. 범국민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가지느냐,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수사 범위는 최대한 넓게 광범위하게 그물을 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 전에 있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 투쟁한 거, 저런 거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그겁니다. 국민적인 이 분노의 에너지가 폭발할 때 집권 여당이 두려워서라도 국민의힘이 검사를 특검을 추천하게 만들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하게 잡아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쇼하다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일단 반대 기류들이 훨씬 더 많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이거는 지금 정권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논평이 이미 많이 쏟아졌는데 제가 그냥 이거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요. 이거 정경유착이에요. 이게 제가 친기업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960년대 70년대 삽니까? 국가가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이 여기에 부응하면 이게 정경유착인 거예요. 그게 정경유착이죠. 딴 게 정경유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벌써 지금 국조부터 시작해서 특검 들어갔을 겁니다. 난리 났을 이거 지금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예. 이 정도 갔으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어땠습니까? 뭐가 있다고 경제공동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갔는데 이거 지금 저는 국민연금 어떤 식으로 주식에 투자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삼성이나 어떤 식으로 지금 압박을 했는지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최대효율을 뽑을 것인지를 계산하는 곳인데 어떻게 투자효율이 가장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할 것 같은 맞습니다. 곳에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1, 2천억도 아니고 수백조를 투자하는 결정을 합니까? 이 기업이. 대한민국이 지금 역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시대로 역행할 겁니까 이거? 이 과정, 선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되어야죠. 예. 특히 반도체는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이거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핵심 요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이런 것을 지금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시장과 경제 원리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에게 기업 회장들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의 압박 심하겠지만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만에 하나 권력의 압박이 있었다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 더 가열차게 기업의 편에 서서 싸워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시도 국민들 여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자세하게 소상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투샷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한마디 하시고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생일 축하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생일 축하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영풍 TV 항상 그 언론을 대체해서 바른 정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곳인데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영풍 기자의 이
정롱 집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분 한 분이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위기이구나,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구나를 국민들께서 느끼시기 때문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저항이, 이 모든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서 반드시 이 6.3 지방선거 특검, 선관위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싸워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서 정경유착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압박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결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아직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